예, 어제 저녁 포털 사이트 1위, 검색어 1위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올랐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올랐나 싶었더니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간첩이 억울하게 간첩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한 어부가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는데 그때 판사가 여상규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감사하다라고 기사 말미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홍구 교수님을 모시고 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홍구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 사건은 과거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판사였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취재진이 입장을 물어보니까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 이렇게 막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1980년 8월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 약간만 보충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그때 이제 안타깝게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저도 자문을 하고 그 프로그램은 아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가해자들을 아주 집중 추적을 했는데 예. 안타깝게도 이 김정인 씨가 사용당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석달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때 예. 김정인 씨는 돌아가셨고 석달윤 씨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예. 석달윤 씨 중심으로 이제 해서 사건 보고서 자체가 석달윤 사건 조사 보고서다 보니까 김정인 씨 부분이 많이 빠져서 사형당했다는 게 그때 보도에 안 나가고 저도 그 얘기하는 걸 빠뜨려갖고 굉장히 속상했었는데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게 발표가 될 때는 그 여상규 씨가 그냥 국회의원이었는데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반년쯤 지나서 법사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도 법사위원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과 좌절을 겪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석달윤 씨는 그 김정인 씨의 아내의 그러니까 처남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남인 그러니까 거죠.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 네, 예. 먼 친척인데 그 사건이 참 기가 막힌 게 석달윤 씨는 예. 그 전에 청량리 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였습니다. 청량리 경찰서의 형사였다고요? 예, 정보과 형사였는데 예. 그 시절이 참 무서운 시절이죠. 그 정보과 형사면은 방공식도 투철하고 또 법에 대해서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잡아다가 이제 속수무책으로 뚫개패해서 간첩이 돼서 무기징역까지 받았던 거죠. 그렇군요.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1980년 8월에 전남 진도까지 지금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찾아온 건가? 찾아와서 지금 간첩을 만든 건가요? 왜? 사실 이제 나쁘고 간첩 사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60년대까지는 진짜로 북에서 사람들을 많이 내려보냈어요. 공대원에. 예. 그런데 내려보내봤자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70년대 들어와서는 그게 뚝 끊겼거든요. 예. 근데 간첩 잡는 기구는 방대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려다 보니까 예. 70년대 중후반부터 힘없는 사람들을 잡아다 뚫개패서 간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동포. 제일동포. 예, 그러니까 한국 사정이 어둡잖아요. 그리고 예. 이거는 또 공산당이 불법화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조총련이라는 게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생각하지만 집에 가면은 동네 아저씨 아줌마 집안에 한 가족 안에도 조총련도 있고 민단도 있고 그런 건데.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제 이 한국 사정에 어두운 제일동포. 그다음에 월북자 가족들, 주눅 들어 있는 사람들이죠. 예. 가족 안에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쁘고 어부는 누구 잡아다가 뚫개 패서 간첩을 만들어도 그 억울한 거 들어줄 사람, 하소연하고 거들 사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근환이가 간첩 많이 잡았다고 하는데 예.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섬에서 같은 배로 납북됐던 사람들 한 명씩 간첩 만들어서 그걸로 승진하고 청룡봉사상 조선일보가 주는 상 받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로 타겟이 됐던 것들이 제일동포나 납북자 가족이거나 월북자 가족이거나 아니면 이제 어부들은 워낙 고립돼 있고 사실은 누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당했다라는 건데요. 자, 김정인 씨 같은 경우에는 전남 진도에 살고 이런 납북과는 월북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분은. 아니요, 이제 본인이야 월북을 안 했지만 예. 그 외삼촌 되는 분이
월북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 외삼촌이 그런데 월북 이제 이분을 행방불명. 월북자로 단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64년에 난파된 적이 있고 예. 그때 이제 김정인 씨가 사형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외삼촌한테 속아서 저 낚시하러 가자 배 타고 가자 하다가 이제 가보니까 북한이더라. 그래서 이제 뭐 그 저 울고불고 아주 어렸을 때 예. 그러니까 그 한 19살인가 뭐 하여튼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그 갔다 온 게 빌미가 돼서 이제 결국 사형까지 당했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2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그냥 착실하게 그 잊어버리고 어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중앙정보부에서는 그 동안에 은닉, 장기, 잠복, 암약했다 이거죠. 은닉, 잠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납북 어부도 이제 대개 그게 뭐냐면은 납북된 거는 훨씬 전이에요. 그렇군요. 1964년, 뭐 60년, 뭐 그쯤에 납북됐던 사람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정보부나 뭐 보안사 같은 데서 그 간첩 만들 게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첩을 뚫개펴서 간첩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앙정보부에 잡혀와서 고문을 어마어마하게 당했다라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어떤 고문을 당했는지 조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문을 다 당했고요. 그 심지어는 이제 그 남성 성기 요도에다가 볼펜 심지를 박는다든지. 아니 남성 성기에다가 볼펜을 넣었다고요?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 뭐 담배불로 지진다든지 그 수갑을 채워갖고 이제 뭐 매달아 놓고 때린다든지 뭐 물고문, 전기고문 뭐 이제 이런 말할 수 없는 모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고문이 다 자행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고문이 한 달 이상 이어졌다 이렇게. 오죽하면은 정복과 형사였던 분도 그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 모든 걸 다 인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자백을 하면 다 죽는다, 우리는 간첩으로 다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버티고 버텼는데 버티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한 달 넘게 고문이 이어지니까 버틸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다음에 이제 그 무너지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가족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김정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정에서 뭐 많이 자포자기 했다 이제 전해지는 그 이유가 그 가족들을 이제 그 뭐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다 뒤집어 쓰고 가겠다. 가족들은 제발 살려다오. 그 아내분을 그 김정인 씨가 보는 옆에서 물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글쎄요,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간이 아니죠. 이렇게 거짓 자백을 다 받은 다음에 1심 판결은 그러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가서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문당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판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법부란 책을 썼는데 뭐 그 여상교 같은 사람들 그런 판사들을 그 꼬집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이제 재판에서 증거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그 재판장의 그 뭐 권한이죠. 근데 이 피고가 고문을 당했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여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바지가랑이 한번 걷어보시고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법 전세가 없는 죄지만 바지가랑이를 들어보라 하지 않은 죄에 관한 보고서를 쓴 심정으로 그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한 그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여상규 판사가 이제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 사형을 선고를 했다라는 것은 어찌 됐든 모든 증거, 이 허위 자백,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는 뭐 명백히 봐도 이렇게 조작됐을 어떤 증거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이제 또 뭐 정부는 이제 그 하여튼 그 권력기관에서 다음번 인사에 반영을 하겠죠. 인사에 반영을 그렇게 하고. 하면 이제 승진을 하고 뭐 또 요직을 걷고 하니까 그런 게 경력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가 민주화가 될 때 걸러졌어야 하는데 걸러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경력이 좋아 요직을 거쳐서 승진해야 돼 하니까 승승장구하고요. 배성규 같은 사람은 법사위원이 돼서 이제 뭐 정말 거기에 웃기고 앉아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그리고 그 심지어는 과거사 법안 같은 것도 그 통과를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찌됐든 여상규 판사도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승진을 했던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겠네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아,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 있는 것인지 좀 답답한 심정인데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김정인 씨 일가족들이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까 석달윤 씨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2010년에 재심을 청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재심을 청구한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재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아, 재심에서 무죄가 그 나왔고요. 석달윤 씨도 무죄가 나오고 음. 이분들도 무죄가 나오고 그다음에서 이제 보상금도 나왔지만 뭐 그 정말 죽을 고생 그러니까 실제로 돌아가셨고 예. 또 인생이 망가졌고 근데 그게 그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그 보상금이 든다고 해서 그 보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께는 예. 그 사형을 내린 여성규가 맨날 TV에 나와서 웃기고 앉아 있나라고 하거나 또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버럭 내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예. 그게 고문이죠. 그게. 지금 화면에 김정인 씨 얼굴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판사, 여상규 판사한테 보내는 건데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최고, 맞춤법도 틀렸습니다. 최고형까지는 너무나 과하지 않습니까? 넓으신 마음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참 그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우리 김정인 씨나 그 당시에 그 납북어부들 여러분들이 그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저 글 쓴 거 보면은 뭐 글씨는 저보다 깨끗하게 쓰셨습니다만 맞춤법 틀린 거 보면은 이제 교육 수준을 알 수 있는데 참 가슴 아픈 게 을과 을이 구분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최고형을 최고형이라고 썼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증거도 없는데 그 이제 아마 사형까지는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 사형을 이제 덜컥 받고 나니까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과하지 않습니까? 가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뭐 이런 이제 그 재심을 선고하는 그 청구서를 보냈지만 이 답은 그 빈 감옥으로 왔답니다. 그 사이에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령 간첩 사건으로 사형이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보면은 뭐랄까 그 뭔가 좀 꼬투리가 있거나 아니면 북에서 직접 파견된 공작원이거나 그런데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하죠. 정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그 이제 대동 그 납치되다시피 해서 북에 갔다 온 걸 사실로 인정해봤자 대동 입북의 뭐 탈출죄 정도. 그것도 뭐 사실은 그 처벌 그 성이 없는데 탈출죄 정도로 뭐 징역을 몇 년 살렸다면 그 험한 시대니까 그런 거보다 하겠지만 그걸로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데 그걸 죽이는 그런 판결을 내린 사람은 웃기고 앉아 있나 하면서 지금 그 대한민국 국회에서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과연 이것이 그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얼마만큼 실현됐는가를 그 정말 그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2010년에 진실위에 진실규명을 신청을 했고 재심을 받게 돼서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시 무죄 판결문을 보면은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은 아닌가 회한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재판부 법관들은 과거에 잘못된 역사가 남긴 가슴 아픈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이 사건과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넋이 남아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고 판결문에 써 있네요. 그런데 이미 사람은 이미 뭐 사형을 당하고 가슴에 회한은 남았고 이게 참 그리고 이 판결을 한 판사들은 본인들은 진짜로 미안해했겠지만은 당사자들 그 여상규 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반성은 지금 안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도 다른 판사들은 뭐 좀 기억이 안 난다라거나 뭐 하고 뭐 저거 이제 변명 비슷하게도 하는데 여기는 버럭 소리를 지르는 그런 태도를 보여갖고 이제 아마 그 당시에 뭐 실검위기에도 오르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사퇴시켜야 한다. 뭐 이제 그런 저 인터넷에서 부글부글 했는데 그냥 뭐 떡하니 법사위원장이 되더라고요. 최근에 법사위원장 되고 나서도 막말 논란으로 여러 번 언론에 나왔어요. 그럼요. 그렇군요. 참 이게 저는
뭐 이 사건을 예전에 그 기사로도 많이 보고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해서 봤는데도 또 보니까 또 새롭고 또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네요.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은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런 사람들 정리하는 예, 예. 그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아,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그 고문 조작한 사람들, 예, 예. 그 당연히 들어있죠. 당연히 예, 들어있고 예. 여상규도 들어있고, 음. 그다음에 지금 그 이제 검찰 갖고 많이 떠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아마 뭐 전부 한 400명 정도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계속해온 건 그래도 되니까 그랬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그 이 현실의 법정에 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예, 예.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을 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예. 작업을 지금 매진하고 예, 예, 계신 교수님 응원하고요. 예. 이거 한번 저희 방송에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거 어떤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어떻게 예, 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기회가 됐을 때 한번 꼭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꼭 한번 나오셔서 예, 예. 그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회 위원이셨던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